텍사스주의 레이크우드 교회에서 예배를 앞둔 일요일 낮 총격이 발생해 자칫하면 큰 참사로 이어질 뻔했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 등에 의해 조기 진압돼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총격범은 30대 여성으로 아이를 동반한 채 교회에 진입했습니다. 11일 텍사스주 휴스턴 경찰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휴스턴 남서부 레이크우드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다쳤습니다. 총격범은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경찰은 이날 소셜미디어로 생중계한 현장 브리핑에서 이날 스페인어 예배를 앞둔 시점인 오후 1시 53분경 30에서 35세로 보이는 여성 한 명이 교회 주차장에 차를 타고 들어온 뒤 긴 소총을 들고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고 4세에서 5세 정도로 보이는 아이를 동반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 여성이 건물 안에서 총격을 시작했을 때 마침 현장에 있던 28세의 비번 경찰관과 또 다른 기관 소속 요원인 38세 남성이 이 여성을 제압했습니다. 여성은 이들의 총에 맞아 사망했으며 함께 동반한 아이도 총에 맞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아이는 현재 위독한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또 이들과 관련이 없는 50대 남성이 다리에 총을 맞아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총격을 가한 여성의 구체적인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의 범행 동기 역시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며 이 여성과 옆에 있다 다친 아이가 어떤 관계인지도 현재 조사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레이크우드 교회에는 매주 약 4만 5천 명이 예배에 참석하며 이는 미국 전체 교회 중 세 번째로 큰 규모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오스틴 목사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가 65년 동안 여기에 있었지만 교회에서 총격은 없었다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계 캐나다인 셀린 송 감독이 영화 패스트 라이브스로 미국 감독조합 DGA가 수여하는 신인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DGA는 지난 10일 밤 로스앤젤레스 베벌리 힐튼 호텔에서 개최한 제76회 연례 시상식에서 첫 장편 영화 감독상 수상자로 셀린 송 감독을 호명했습니다. 이 상은 첫 장편 영화로 데뷔한 신인 감독에게 주는 상입니다. 한국계 감독이 이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송 감독은 감사하다고 말하며 이 상에 대한 보답으로는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최선을 다해 영화를 계속 연출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라며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송 감독의 데뷔작인 패스트 라이브스는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두 남녀가 20년 만에 뉴욕에서 재회하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감독의 자전적인 경험을 녹인 이 영화에서 주인공 역은 한국계 미국 배우 그레타 리가, 상대 역은 한국 배우 유태우가 맡아 열연했으며 대부분의 대사가 한국어로 이뤄졌습니다. 송 감독은 한석규, 최민식, 송강호 주연의 영화 넘버3로 유명한 송능한 감독의 딸이기도 합니다. 이번 DGA 시상식의 최고상인 장편영화 감독상은 오펜하이머를 연출한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에게 돌아갔습니다. 프로풋볼 NFL 캔사스시티 칩스가 2년 연속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캔사스시티는 11일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얼리전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58회 슈퍼볼에서 샌프란시스코 49너스의 25대22로 역전승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슈퍼볼 정상을 차지했던 캔사스시티는 통상 네 번째 우승을 19년 만에 연속 우승으로 장식했습니다. 슈퍼볼 연속 우승이 나온 건 2004에서 2005년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이후 처음입니다. 캔사스시티는 최근 5년 가운데 4차례 슈퍼볼에 진출했고 그중 3번 우승에 명실상부한 왕조를 건설했습니다. 또한 4년 전 대회인 2020년 슈퍼볼에서 샌프란시스코의 31대 20 승리를 거둔 데 이어 이번에도 다시 샌프란시스코를 잡고 상대의 악몽을 선사했습니다. 캔사스시티 쿼터백 패트릭 마홈스는 패스로 333야드, 직접 발로 66야드를 달려 팀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3쿼터 초반에는 한 차례 인터셉션을 허용하기도 했으나 두 번의 터치다운 패스로 이름값을 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슈퍼볼 우승인 마홈스는 모두 MVP 트로피를 품어 슈퍼볼 7회 우승에 빛나는 전설 톰 브레이디로 향하는 길을 닦았습니다. 탄탄한 수비를 앞세워 2쿼터까지 앞서갔던 샌프란시스코는 후반에 역전을 허용하며 다시 한번 정상 문턱에 좌절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마지막 슈퍼볼 우승은 1995년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앞으로 수개월 내에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머스크는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몇 달 내에 나의 전화번호를 중단할 것이라며 X로만 문자와 영상, 오디오 통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사람과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할 경우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소셜 플랫폼 X로 소통하겠다는 것입니다. 머스크는 몇 달 내에라고만 했을 뿐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이런 언급은 X가 영상 음성 통화 서비스를 시작한 지 2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X는 지난달 말 안드로이드 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음성 통화는 물론 영상으로도 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머스크가 X를 모든 것이 가능한 슈퍼 앱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통화 서비스는 유료 구독 서비스인 X 프리미엄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는 것은 상관없지만 전화를 거는 것은 가입자만 가능합니다. 또 X의 통화 기능은 메타의 SNS 왓츠앱과 달리 암호화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 대한통운이 올해 해외 사업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더 성장합니다. 올해 상반기 인도법인 CJ 다스를 현지 증시에 상장하고 하반기에 미국 3개 도시에 초대형 물류센터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CJ 대한통운은 국내 택배 시장의 45%를 차지해 1위 자리를 굳힌 데 이어 전 세계 34개국 271개 도시에 진출해 해외 매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 가운데 글로벌 부문 비중은 2021년 39.7%에서 2022년 41.8%로 높아졌다가 글로벌 경기 둔화로 물통량이 줄어 지난해 35.7%로 낮아졌습니다. 작년 매출 11조 8천억 원 가운데 4조 2천억 원을 해외에서 벌었습니다. CJ 대한통운이 올해 가장 주목하는 시장은 미국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입니다. 올해 하반기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손잡고 6천억 원가량을 투자하는 북미 물류센터 프로젝트에 착공합니다. 2026년 상반기부터 순차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이 프로젝트는 CJ 대한통운 미국 법인 CJ 로지스틱스 아메리카가 보유한 시카고 2곳과 뉴저지 1곳 등 3개 부지의 물류센터를 짓는 사업입니다. 세 곳 부지 면적은 모두 36만 제곱미터로 국제규격 축구장 50개에 이릅니다. 이들 3개 물류센터는 대형 공항과 물류시설이 인접해 다양한 운송수단을 복합적으로 연계한 물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시카고 부지는 미국 최대 화물철도 기업 BNSF 및 최대 화물공항인 오헤어 국제공항에 인접해 있습니다. 뉴저지 부지는 뉴요크항, 뉴욕 JFK 공항에 가깝습니다. CJ 대한통운은 북미 물류센터가 완공되면 한국 기업의 K 상품이 북미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로부터 미국 3개 배터리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재 설비를 운반하는 3천억 원 규모 사업을 따는 데 이어 배터리 공급망 전 과정으로 물류 사업 확장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시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마라톤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던 케냐의 켈빈 킵텀 선수가 교통사고로 11일 사망했습니다. 그는 파리올림픽에서도 마라톤 경기 금메달 후보로 지목되며 큰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케냐에서 차를 운전하다 도로에서 벗어나 도랑으로 빠지면서 나무를 들이받았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켈빈 킵텀이 운전했으며 옆에는 저바이스 하키지마나 코치가 동행했다가 이 사고로 둘 다 숨을 거뒀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켈빈 선수는 지난해 10월 9일 시카고 마라톤에서 2시간 35초로 세계 신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당시 신기록 수립 후 여자 마라톤 우승자 시판 하산 선수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져 윈TV에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는 24살이며 시카고 마라톤 우승 이후 국제육상연맹으로부터 정식으로 신기록을 인정받은 마라토너입니다. 케냐의 윌리엄 루토 대통령도 켈빈 킵텀은 우리의 희망이었다라면서 그의 죽음에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제17회 미래를 여는 음악회가 11일 샴버그 소재 프레이리 아트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바리톤 김기봉 씨가 수준 높은 독창을 선보였습니다. 이 독창회는 시카고 한국일보, 저드슨 음대 공동 주최했습니다. 오페라 아리아와 한국 가곡을 고향, 행복, 3등의 세트로 묶어 연주한 후 한국 가곡 리스트에서 요청이 들어온 노래를 즉석에서 선사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청중들은 한국 가곡 30곡 중 3곡을 선택하도록 했으며 가장 인기 있는 순위를 1위부터 살펴보면 그리운 금강산, 저 구름 흘러가는 곳, 비목, 가고파, 보리밭, 선구자, 청산의 살리라 등의 7곡이었습니다. 바리톤 김기봉 씨는 청중들의 1위 신청곡인 그리운 금강산을 열창하며 독창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국립음악원 졸업 후 국제 성악 콩쿠르에 입상하기도 했으며
풍부한 성량을 가진 바리톤 성악가로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다양한 연주회와 교계 오라토리오 및 칸타타 등에 초청돼 꾸준한 기량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미래를 여는 음악회를 기획해온 이소정 교수가 이날 독창회의 피아노 반주를 맡았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음대 학생들을 발굴, 장학기금을 마련해주고 미국 음악 프로그램에 등록시켜 대학원까지 진학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지난 10일 일본 커뮤니티가 주최한 제41회 아시안 음력 설잔치가 옥브룩에 위치한 한 뱅퀴트에서 열렸습니다. 함께 더 밝은 내일을 위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16개국 커뮤니티가 참여했으며 행사를 주관한 메간 니카노 씨는 시카고랜드 AACC 이사회는 시카고 지역 내 아시아계 커뮤니티가 각자의 문화를 소개하고 모범적인 지도자를 표창하기 위해 매년 이 행사를 번갈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는 미국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소수계 인종 그룹으로 주류 사회에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이런 행사가 중요하다고 의미를 소개했습니다. 특별히 박해달 전 회장 겸 수석 고문은 이사대표 연설에서 41년 긴 세월 동안 16개국이 참여하는 이 행사의 이사회는 갈등이 한 번도 없이 오직 권익 신장과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 일해왔다고 전했으며 은퇴하는 두 이사에게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16개 아시안 커뮤니티가 다 합해서 하는 이 구정잔치인데 이게 45년간을 계속했다고요. 서로가 다 도와주고 서로가 마음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아시아 인파워먼트를 위해서 항상 일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고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날 김종갑 전 시카고 한인 회장이 커뮤니티 봉사상을 받았으며 차세대 수상자로는 의대 진학을 희망하며 한인사회 봉사에도 열심히 나선 공로를 인정해 존 할시 고등학교에 다니는 로렌정 학생에게 수여됐습니다. 상을 받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고 기쁘고 앞으로도 열심히 봉사활동도 많이 하면서 잘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제가 한인 사회를 대표해서 커뮤니티 봉사상을 받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2011년도 또 30대 시카고 한인을 이끌었고 그 한인에 봉사하는 기간 동안에 제가 동해 병기 운동이라든지 독도 지키기 그런 운동과 또 차세대들의 그 어떤 지역사회 참여 운동을 위해서 시카고 포럼이라는 단체를 결성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인 회장을 마치고 계속해서 10년 동안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카고 한인회를 비롯해서 한인 사회에서 저를 이런 훌륭한 뜻깊은 이런 상을 저한테 추천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는 정말 영광입니다. 한편 2025년도 아시안 음력 설잔치는 인도네시아 커뮤니티에서 주관해 열리게 됩니다.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